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치유될 확률은 0.9라고 한다. 이 약을 100명에게 투약하였을 때 96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를 치유된 환자의 수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P, X가 치유된 환자의 수가 96명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볼까요? 자, 100명에게 투여하였을 때, 다시 얘기하면 100번 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할 확률이 0.9라고 했으니까 한 명에게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9인 거예요. 자, 떠오르는 거 있죠? 이항분포. 100회 시행. 한 번 성공할 확률 0.9. BNP. 기억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평균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100 곱하기 0.9 해서 기대값 9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봅시다. 100 곱하기 0.9 곱하기 0.1 계산해주면 9가 되겠네요. 자,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요. 근데요, 평균이 있잖아. 90이에요. 5보다 크거나 같네요. 다시 얘기하면 n이 충분히 커요. 자, n이 충분히 클 경우 이항분포가 뭐로 근사될 수 있었죠? 그렇죠. 정규분포로 근사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구해줄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정규분포 90, 3의 제곱을 따르는 x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가 90이면 96 여기쯤 있을 거고, 이 부분의 넓이 9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정규분포일 때, 그쵸? 표준화 시켰죠? 그래서 Z로 바꾸면, Z는 우리 어떻게 바꿨어요? Z는 시그마분의 3분의 X-M 90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90은 0으로 가고 96은 어디로 가요? 여기다 96 대입해주면 96 빼기 90,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네요. 자, 2가 되겠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P, X가 9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Z로 바꿔서 쓰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자, 이 반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0.5에서 빼기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시면 구해줄 수 있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를 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리 사실 써놨어요. 여기 0.477이라고 뒤에 찾아서 그럼 0.5 빼기 0.4772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계산해줘 보면 8, 2, 0 0.0228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0.0228 답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7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 근데 이 공장에서 글쎄 물건 600개를 생산을 하였을 때 695g 이상, 695g 이상, 705g 이하인 물건이 252개 이상, 258개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나눠서 색칠을 해봤는데 일단 노랑 색깔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랑 색깔은 뭐를 기준으로 나타낸 거냐 하면 무게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들을 노랑 색깔로 했어요. 자, 확률 변수 x를 뭘로 둘 거냐 하면 생산되는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정규 분포 뭐를 따르냐 하면 700, 1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695g 이상 P. 자, X가 69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Z로 고쳐야죠. Z로 어떻게 구하죠?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죠. 자, 마찬가지로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는 705 빼기 M이 지금 700 시그마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P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Z가 어디까지? 0.5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사실 계산해줘 보면 뭐예요? 2배의 0부터 0.5까지의 확률인 거죠? 네, 그러니까 0.2 계산해주면 0.4가 되겠네요. 자, 다시 얘기하면 물건을 뽑았을 때 요렇게 695g 이상 705g 이하인 물건을 뽑을 확률이 0.4인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이번에는 개수를 초록 색깔로 밑줄 친 부분 개수를 확률 변수 y로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럼 y는 뭘로 둘 거냐 하면 무게가 695g에서 705g 695죠. 695 695g에서 705까지인 물건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로 둘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뭘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총 600개를 생산을 했어요. 자, 총 600개를 생산을 했어요. 횟수 600개를 생산을 했고요. 한 번 생산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우리가 방금 구한 0.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수, 확률 변수 y로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 바로 뭘 구할 수 있어요? m은 그렇죠. 600 곱하기 0.4니까 6, 4, 24, 240개.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죠? 600 곱하기 0.4 곱하기 0.6을 이용해서 구하죠. 자, 계산해보면 여기까지가 240 곱하기 0.6이니까 24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4, 6에 24니까 12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240이라는 수는 NP,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N이 충분히 크니까 뭘로 근사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규분포 뭘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N은 N 240, 12의 제곱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P 지금 252개 이상 그 다음에 258개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그냥 정규분포로는 구할 수 없죠. 어떻게 해줘야죠? 그렇죠.
표준화시켜야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252에서요. 우리는 240을 빼야 되고 이걸 12로 나눠줘야 돼요. P, Z로 바꿔보면 마찬가지로 258에서 240을 빼서 12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계산해줘 보면 P. 자, 요거 계산해주면 12니까 1이네. 1. 자, Z. 계산해주면 18인데 6, 2, 12, 6, 3, 18이니까 2분의 3이니까 1.5까지가 될 거고 자 이거는 다시 쓰면 뭐예요?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Z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0, 1, 1.5라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겠죠? 네, 이거는 P 0부터 Z가 1.5에서 빼기 P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0.43에서 0.35를 빼주면 되겠네요. 0.43에서 빼기 0.35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여기 8이고요. 0, 0점.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0.0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71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공식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줘 봅시다. 자, 모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고 모 표준 편차는 그럼 뭐가 될까요? 시그마라고 두고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기대값은 뭐랑 똑같았어요? 그쵸? 모평균 m이랑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뭐 어떻게 구했었어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했었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평균이 71이라고 했으니까 m은 7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8이라 그랬으니까 시그마는 8인 거고요. 자, 크기가 64라고 했으니까 n은 64인 거고 표본을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써볼게요. 이 x바는 그러면 뭐랑 똑같죠? 그렇죠. 모평균 m 71이랑 똑같죠. 자, 이번에는 분산. x바의 분산은 뭐랑 똑같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64분의 8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1이 되겠네. 자, 시그마 x바도 구해봅시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8분의 루트 64니까 8분의 시그마는 8이니까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공식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공식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지금 모평균은 뭐예요? 모평균은 m이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 뭐예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두고 x바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x바의 평균, 기대값은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모평균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이걸 보면서 보기를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n이 커질수록 이 x반은 커진다. 커지지 않죠? 그대로입니다. n의 값에 관계없이 이 x반은 항상 m이에요. 자, 2번도 그러면 틀렸죠?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항상 일정하게 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3번. n이 커질수록 vx반은 커진다.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vx바 전체의 값은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겠죠. n이 커질수록 vx바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에 관계없이 vx바가 일정하다. 아니죠. 일정하지 않죠. n이 커질수록 vx바는 작아지니까요. 자, 5번. n이 커질수록 시그마 x바는 작아진다. 자, 이건 어때요? n이 커질수록 그럼 분모가 커질수록 시그마 x바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5번이 옳은 말이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모집단 x는 뭘 따라요? n 9,2분의 3 루트 3. 어차피 우리는 시그마를 계속 이용할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타냈어요. 자, x반은 그럼 뭐예요? 크기가 48인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그러면 크기가 x바인 표본 평균은 뭘 따르게 되죠? 그렇죠. n. 일단 9, 그 다음에 시그마를 구해줘야 되는데 시그마 어떻게 구해요? 2분의 3 루트 3을 뭐로 나누죠? 루트 n으로 나누죠. 루트 48로 나누죠. 루트 48. 자,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3 루트 3이고 루트 48은 사실 뭐예요? 4 곱하기 12 다시 쓰면 4 곱하기 3,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4 루트 3이 되겠네. 4 루트 3이 되고요. 자,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계산해보면 8분의 3만 남겠네요. 자,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8분의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뭐가 크기가 48인 표본 평균이. 자, 그러면 이 크기가 48인 표본 평균 x바가 요저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 x바 8.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z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x바 빼기 9를 8분의 3으로 나눠줘야죠. 같이 쓰면 8.25 빼기 9 나누기 8분의 3.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뭐죠? 마이너스 0.75를 8분의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8분의 3으로 나누는데 다시 쓰면 마이너스 0.75 곱하기 8이고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0.3263515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렇죠? 자, 따라서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Z가 이렇게 있고 0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가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0.5에서
빼기 이 부분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동일하죠. 대칭이니까. 자, 0.477이다. 이 부분의 넓이가 0.477이죠. 그럼 계산해줘 보면 0. 자, 8, 2, 2, 0. 자, 따라서 답은 0.0228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n 10,4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그 표본 값의 합을 확률 변수 S라고 하자. 자, P, S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일단 모집단 X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보면 모집단 X는 정규분포 10,2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의 평균 X반은 어떻게 됐었죠? X반은 n 10,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4분의 2니까 1이 되겠네. 1의 제곱. 표준 편차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크기가 4인 그 표본 값의 합을 확률 변수 S라고도 써요. 그리고 P, S가 4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써볼게요. 표본 값, 표본이 크기가 4라 그랬으니까 4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 4개의 값의 합이 바로 S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48. 자, 근데 우리는요, 사실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구해볼 건데,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크기의 합을 뭐로 나누면 되죠? 그쵸? 크기인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X바가 돼버리는 거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X바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이 아까 10이 나왔고요. 표준 편차 n 10,1의 제곱을 따르는 X바예요. 자, 그냥은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표준화 시켜줘야죠. 표준화 시켜서 Z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0으로 가죠. 자, 어떻게 시켜요? Z는 1분의 X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12보다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12 대입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0.5에서 빼기 P 0부터 Z가 2까지의 확률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0.5 빼기. 자, 요거는 뒤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주면 뭐가 나와요? 0.4772가 나오죠. 자, 따라서 답은 0.0228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풀기 전에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수치를 주어줍니다. 자, 이 값은 똑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이거는 절대값 풀어지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95인 거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니까 사실은 0부터 1.96까지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거 반 한 개 이 값이고요.
자, 이거는 주어지는 값이고요. 자,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집 단위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반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앞에서 n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셔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는 x바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이에요. 자, p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95%가 되는 거고요. 자, z를 x바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이 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예요. 자, 이 식에서 요 x바에다가 실제 관측한 표본 평균 x바를 대입해준 구간이 바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에요. 자, 해볼게요. 절대값 풀어지면 x바 빼기 m에다가 자, 요거 어차피 양수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줄 수 있는 거죠. 절대값 벗겨주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자, x바를 넘겨줄게요. 모든 변에다가 마이너스 x바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여기로 올 거예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리고 이게 값이 제일 커지겠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바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건데 지금 문제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지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한 개의 길이는 모 표준 편차가 2m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64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자, 표본의 크기 n이 64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출하여 측정한 길이의 평균은 50m였다. 이 50m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실제 관측한 표본의 평균. 다시 얘기하면 x바가 50m였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니까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x바 5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이니까 루트 64 따라서 8이 되겠네. 8분의 2 m 50 더하기 1.96 곱하기 8분의 2가 되겠네요. 계산해 볼게요. 4 약분해주면 0.4416 4936 마찬가지 4, 1이고 0.4416 4936 자, 계산해보면 50 빼기 0.49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49.51 m 그 다음에 50.49 자, 이게 바로 m에 대한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데 지금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수치가 주어질 거예요. 이 값이. 자, 그러면 공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7대 관측 가능한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는 95%니까 1.96이었지만 지금은 99%니까 2.58이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m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공식이고요.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 95% 증명했던 것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공식 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 사용 시간은 모 표준 편차가 25분이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그마가 25구나. 모 표준 편차가 25구나.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자, 표본의 크기가 뭐구나? 100이구나. n이 100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주말 동안에 스마트폰 사용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분이었다. 관측 가능한 표본의 평균이 100분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10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25가 될 거고요. m 100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25가 되겠네요. 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5, 20, 5, 5, 25. 그 다음에 2, 1은 2, 2는 4, 2, 9, 18. 자, 그러면 1.29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9, 45에다가 4 올라가고 2, 5, 10이니까 14 하나 올라가고 1, 5, 5, 6. 6.45가 되겠네. 자, 그러면 100에서 빼기 6.45를 빼준다면 5, 9, 4, 5, 9, 6니까 3, 9. 93.55가 되겠네요. 93.55 m 여기 아까 계산한 거 이거랑 똑같으니까 106.45 단위는 분. 자,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학생들의 주말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식부터 써보도록 해봅시다.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열량은 모 표준 편차가 10칼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그마는 10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n개를 임의 추출하여 열량을 측정하였더니, 자, 표본의 크기가 n이 됩니다. 자, 평균이 290칼로리였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쵸. 관측 가능한 x바. 표본 평균이 290kcal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그대로 또 대입을 해주시면 29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 m 29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게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289.02가 되는 거고요. M 290.98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12 모면 그렇죠. 0.98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290에서 0.98을 뺀 게 바로 289.02가 되는 거고 290에서 0.98을 더한 값이 290.9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이 0.98이 되는 거죠. 자, 풀어보면 19.6 곱하기 19.6은 0.98 곱하기 루트 n이 돼버리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줄까요? 네, 어때요? 19.6을 0.98로 나눠볼게요. 자, 두 개.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2, 8이 16, 하나 올라가고 9, 2, 18, 19가 돼서 뭐가 되나요? 그쵸, 20이 돼버리죠. 따라서 루트 n은 10이 되는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 n은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400이었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문제 풀기 전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F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N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했어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했었죠. 자,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값을 빼주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x바 없어지고 요거가 2배가 되겠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면 자, 모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에서 자, 50이 뭐죠? 그렇죠. 시그마가 50이라는 뜻이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fn을 다시 잘 구해줘 보면 fn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이 됩니다. 그럼 다시 써보면요. 2 곱하기 50이 사실 뭐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100을 곱해주면 루트 n분의 196이 바로 fn이 되겠네요. fn은 루트 n분의 196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fn의 제곱 더하기 fn의 n제곱 이 197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fn을 제곱하면 n분의 196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n제곱을 넣으면 n분의 196이 됩니다. 가 197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써보면 n분의 196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96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게 197이 되고요. 197 약분하면 n분의 196이 1이 되어버리니까 n의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196이 되겠죠? 이렇게 n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한다.
자, 먼저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래요. 자, 일단 95%로 추정할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 봅시다.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는 어떤 확률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네, P, Z 1.96, 0.95. 자, 여기서 95%로 추정할 때, 95%로 추정할 때 상수 1.96을 이용하죠. 자, 그러면 L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알파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P, Z, 자, 상수는 몰라요. C라고 두고 그 다음에 알파 %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알파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이 신뢰 구간을 생각해 줘보면 신뢰 구간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2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라고 했으니까 7분의 5L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을 시켜보면 결국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자, 7분의 5 곱하기 L 대신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버려요. 지금 L 대신에 이거를 대입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약분되죠. 2 다 약분되고요. 남는 거. C는 뭐만 남는 거예요? 7분의 5 곱하기 1.96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줘 봅시다. 7, 0. 7일은 7, 2, 14, 그 다음에 7, 8에 56이네요. 그럼 두 개 곱해주면 8, 5, 40에다 4 올라가니까 5, 20, 14. 자, 여기로 가서. 자, 따라서 C는 1.4가 돼버렸네요. 근데 주어진 힌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요런 값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C가 1.4래요. 그러면 알파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84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뢰도 84%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의 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의 값은 84이다. 이런 답이 나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